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노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보이는 5가지 경고 신호인데요. 흔히 이런 부분은 막연히 알고는 있어도 정작 몸소 겪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공감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례와 조언을 모아둔 것이니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사례부터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최근에 밥을 많이 남기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뭐든 잘 드셨는데 기운도 없으시고 정말 걱정됩니다.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갑자기 자꾸 깜빡깜빡 하셔서 예전과 너무 달라 보여요 하고 털어놓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집에만 계시고 바깥 출입을 안 하시니 무기력해 보이십니다 라고도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화라는 과정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거나 기억력, 근력 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단순히 늙는다고만 표현하시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생애가 가까워짐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징후들을 다뤄보겠습니다.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예정이니 혹시라도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경고 신호는 식욕 부진과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도 예전에는 잘 드셨던 분이 갑자기 밥을 심하게 거르시고 물조차 마시기 싫어하세요 하고 걱정하시던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미각, 후각 등이 둔해지기 때문에 식욕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1년 남짓 전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패턴은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거나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우가 잦아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삶이 쇠약해지면 식욕이 남아있느냐 사라지느냐로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식욕은 생명력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댓글에 보니 비슷한 경험을 나누신 분들 중 처음에는 식사량이 조금 준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빠져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런 신호가 나타날 경우 혹시 다른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사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연예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송혜 선생님께서도 큰 수술을 하신 뒤로 한동안 식사량이 크게 줄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몸이 회복되지 못하면 다시 식사량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죠. 결국 주변에서 부드러운 음식을 챙겨드리고 먹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둘째 경고 신호는 이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수면 패턴과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쇠약해지면 오래 주무시거나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낮밤이 바뀌면서 하루 종일 주무신다거나 반대로 깊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몹시 예민해지시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잠도 잘 주무시고 산책도 하셨는데 요새는 도통 깨어 있는 걸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누워 계십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를 수 있지만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몸이 에너지를 회복할 능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피곤함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너무 힘들다,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졸린다 같은 구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피로감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활동이란 곧 생명의 반영이니 활동할 의지를 잃었다는 것은 삶의 에너지가 사그라졌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일상의 작은 활동조차 힘들어하는 건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연예인 중에서는 이순재 선생님이 연극 무대를 계속 서시다가도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순재 선생님은 아직도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예로 손꼽힙니다만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나이가 들면 피로감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다고 하시죠.
주변에서 너무 무리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셋째 경고 신호는 인지기능 저하 및 혼동, 기억력 감퇴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기가 가까워 오면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곤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나 물건 이름을 한두 번 깜빡하시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못 알아보신다든가 장소나 날짜 감각이 많이 흐려져서 자꾸 길을 잃으신다든가 하는 시기지요. 댓글에도 어머니가 본인의 방에 가려다가 갑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시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든지 가족들 이름을 전부 잊어버리셨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잊을 줄은 몰랐어요. 같은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여기에는 단순 치매 외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뇌 기능 역시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이나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마지막 시기에는 뇌 혈류 공급이 줄어들거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짐에 따라 의식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때 주변에서 속상하다고 화를 내거나 야단치듯 대하면 어르신의 혼란은 더 심해집니다. 한 유명 도서에서는 어르신의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주변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감싸주어야 한다라고 조언하더군요. 여기서 김혜자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가끔 대본이 잘 외워지지 않고 잊어버린 대사가 많아 당황할 때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몸과 마음 모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경고 신호는 우울감, 무기력감, 외로움의 극단적인 증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누구라도 자신의 삶이 저물어가고 있음을 느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나보내거나 스스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느낄 때 그 우울감은 훨씬 깊어집니다. 댓글에도 아버지가 요즘 들어 갑자기 울컥울컥 우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 같은 사연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감정 변화를 방치하면 식사를 거부하거나 대인관계를 극도로 피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집니다. 또한 스스로 삶의 끝을 준비한다고 여기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의욕을 완전히 잃는 경우도 많지요. 우울감과 고독에 대해 노년의 철학자였던 공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함께 웃어줄 것이 있는 자는 이미 청춘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바쁘고 사회적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 어르신들은 홀로 계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때는 가벼운 산책이나 간단한 취미 활동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건 프리먼 같은 할리우드 배우가 실제로 노년이 되었음에도 꾸준히 취미 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지지와 관심이 있다면 어르신들의 우울감이나 고독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고 신호는 감염이나 질환이 잦아지고 회복이 어렵거나 느려지는 몸 상태입니다. 사람 몸은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당연히 각종 질환에 취약해지고 작은 감기조차도 쉽게 악화되어 폐렴으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명 신문 기사에서도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으로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오곤 합니다. 이 시기가 가까워지면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뿐인데도 열이 쉽게 내리지 않거나 잠시 외출했을 뿐인데도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크게 악화되는 등 체력적으로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기관지나 소화기관 혹은 신장 기능 같은 곳이 취약해지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댓글 중에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는데 도무지 회복이 안 되셔서 다시 입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는 힘이 없으셔서 재활 운동도 전혀 못 하시고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이는 곧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이
상당 부분 소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나문희 선생님 같은 원로 배우도 큰 병치레를 겪고 나면 회복이 쉽지 않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질환이라도 젊은 시절에 비해 훨씬 더 오래, 더 무겁게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5가지 경고 신호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씩만 봐도 사실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기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인차도 있고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통해 상당 기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운동과 작품 활동을 이어가시면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노력과 유전적 요인, 그리고 주변 환경의 지지가 모두 어우러진 결과겠지요. 아무튼 오늘 나눈 5가지 신호,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식욕 감소와 체중 감퇴, 수면 패턴 이상과 극심한 피로,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 우울감 및 외로움의 심화, 잦은 감염과 질환 악화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뚜렷해졌을 때는 주변에서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 의료진과 함께 종합적인 케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 살펴보니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무섭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아 자꾸 눈물만 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과정을 무작정 두려워하고 외면하기보다는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진정한 사랑은 무너지는 시간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생의 마지막 시기에 어쩌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건 더 많은 약이나 치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며 대화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와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주변 어르신께서 오늘 이야기했던 5가지 신호 중 몇 가지를 보이신다면 꼭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드러운 미음부터 천천히 섭취하도록 돕고 잠을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조명을 조절하며 혼동이 심할 땐 중요 문이나 가구에 안내 문구를 붙여놓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해드리며 가벼운 대화와 운동을 권유하는 시기죠. 가능하다면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들과 함께 어르신을 자주 찾아뵙고 외롭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보이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 의료기관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신문 기사 중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돌봄 사례가 잘 소개된 것도 많습니다. 거기서도 결국 중요한 건 가족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들도 적절한 약물 치료와 영양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인 안식과 안정을 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노화 관련 장기 연구에서도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로 사회적 유대와 긍정적 관계가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결국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점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노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보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찡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어렵더라도 한 번 더 다가가서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안부를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요즘 힘드신 거 없으세요, 아버지? 요즘 밥은 잘 드시나요?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분명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늦기 전에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고 직접 만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러한 시간이 어르신들의 남은 생에는 물론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큰 흔적을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따뜻하고도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늘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